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아르헨티나에는 백인이 많고 페루에는 백인이 별로 없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 20일 가까이 영상을 못 올렸어요. 이유는 장비들이 고장이 좀 났고, 또 아르헨티나 북부지방에서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일정이 좀 빠듯하고 이래서 여유가 나지 않아서 이제 못 올렸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려 주셨던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데 일정상, 여건상 그렇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 북부 여행을 마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렌트를 해가지고 지금 거주 중입니다. 그동안 여행은 이제 페루 여행을 마치고 83일 마치고 이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그 다음에 수쿠레 등등을 여행을 하고, 아르헨티나 후후이, 살타, 그 다음에 코르도바,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중간에 살타라는 지역에서 이과수 폭포까지 또 갔다가 브라질도 거치고 파라과이도 거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도시에 한 2주 정도 머물면서 거주형 여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페루에는 백인이 별로 없고 아르헨티나는 백인이 많은가. 근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페루가 그렇게 백인이 별로 없는지를. 근데 이제 페루 여행을 하면서 왜 이러지 하고 이제 통계를 봤더니, 실제로 페루에는 백인이 5%, 그 다음에 메스티조, 그 다음에 인디헤나, 이렇게 95%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페루를 거의 3개월 가까이 여행하면서 느낀 것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까하마르카나 차차뽀야스 같은 그런 마을에 가면은 백인이, 만약 제가 그날 자전거를 끌고 주변을 왔다 갔다 할 때 만난 사람이 1000명이라면 백인의 숫자는 1명 정도, 2명 정도,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거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시골 마을들, 북부 산악지대 이런 데는. 근데 이제 리마에 가면은, 리마 시내 부유촌, 그러니까 미라플로레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백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다 통합하면은 페루에는 백인이 한 5%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통계에도 그렇게 나오고, 제가 경험한 것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아르헨티나는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는 거의 다 백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특히 볼리비아와 좀 가까운 북부 지역, 거기에는 특히 우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데모로 길을 차단하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궁벽한 시골이죠. 볼리비아와 아주 접해 있는. 근데 거기는 인디헤나나 모레노가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면은 백인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가면은 한 90% 가까이가 백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하고 약간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백인인데 현지인한테 물으면 너 블랑코니라고 물으면 아니야 나 모레노야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분명히 하얀데 생김새가 약간 메스티조의 혈통이 조금 섞여 있으면 자기네들은 그냥 모레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인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상 아르헨티나는 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상. 제가 그동안 왜 페루에는 백인이 별로 없고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백인이 많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또 현지 애들한테도 물어도 봤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가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대답이 뭐냐면, 여기 아르헨티나 애들한테, 야, 왜 아르헨티나에는 이렇게 블랑코들이 많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이 이거예요. 유럽 애들이 이민을 많이 와서 그래. 특히 이탈리아계 애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논리학에서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네가 좋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인이 많니? 백인이 많이 이민을 와서 그래. 그거는 제대로 된 답이 아니죠. 백인이 왜 많니? 백인이 많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논리적이지 못한 거고. 저하고는 대부분 그 수준이에요. 뭐 등산하는 사람한테 너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니? 그러면 산이 거기 있어서 뭐 이런 대답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제대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멋있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늘 질타하는데, 원인이 분명히 규명돼야 돼요. 그런 거는. 그죠? 네. 저희의 답은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찍으려고 많이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의문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흥미가 있는 주제인데, 그러나 이제 제가 아르헨티나에 와서 제대로 경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루를 다니면서는 왜 페루에는 이렇게 백인이 별로 없느냐라는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쪽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페루를 바라다 봤고, 그러나 아직 아르헨티나에 그 백인이 많은 이유를 아르헨티나 전체를 다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그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 저는 지금 뭐 파타고니아 가는 게 제 인생의 꿈 중에 하나인데, 그 파타고니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결론을 말하기가 뭐 하지만, 이제 결론을 내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거의 절반 가까이는 봤으니까요. 정답은 제가 내린 정답입니다. 정답은 고기입니다. 고기. 쇠고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루에는요, 고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페루 리마 시내, 페루 여행을 리마하고 쿠스코 몇 군데만 이렇게 배낭 여행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제 이 영상을 보면은 저 친구 미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슈퍼에 가면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하고 그건 여행 방식이 조금 달라서 페루의 실상을 제대로 못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페루에 제가 다녔던 셀렌딘, 조그만 동네들, 북부에 있는 차차뽀야스 이런데, 시장에 가잖아요? 돼지 없습니다. 소고기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아르헨티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페루나 볼리비아의 고급 슈퍼마켓, 좀 부유층들이 가는 슈퍼마켓 가잖아요? 정육점의 고기들 잘 보세요. 전부 다 아르헨티나산입니다.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습니다. 고기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를 기를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자전거를 끌고 페루 북부 산간 지역을 정말 행복하게 달렸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가 귀했잖아요. 소고기 지금 세대들은 마음껏 먹지만 저희들 세대 때는 1년에 두세 번? 그것도 소고기 구워 먹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에, 그죠? 뭐 국에 소고기 건더기 하나 나오면 그냥 왕건이라고 막 만세를 외치면서 먹었던 세대들이 저희 세대입니다. 한국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왜? 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와서 그렇게 소를 사육하죠. 옛날에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층이었어요. 근데 한국보다 더 심한 나라가 바로 페루입니다. 페루는 산들은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합니다, 제가. 경사도가 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인 산들은 좀 드물어요. 이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페루의 산들이 아닙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각도의 절벽에 길을 깎아요. 그리고 조금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다 보면 막 돌들이 떨어져 있는 거, 바위 떨어져 있는 거, 이거 위험 엄청난. 거기다 무슨 소를 키웁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페루의 마추픽추는 뭐 불가사의합니다. 그건 페루의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마을입니다. 그건 다른 편에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추픽추 건너편에 있는 와나피추에서 마추픽추를 바라보면요, 마추픽추는 완만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들은 다 이런데 마추픽추가 있는 곳은 이 정도 기울기예요. 그 정도면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딱 좋은 지형입니다. 그 정도로 평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페루를 83일 동안 자전거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페루의 자연은 정말 거칠다. 그 다음 음식이 맛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이제 약간 다른 얘기로 분석되는 건데, 페루 음식이 왜 그렇게 맛있냐? 음식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문화의 발달은요, 음식 자체가 없으면 없을수록 음식은 맛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 음식 맛있습니까? 저 영국에 좀 공부하러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정말 맛없습니다. 그놈의 피시앤칩스, 아우,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왜? 영국도 녹지가 진짜 많아요. 소 풀어놓으면 그냥 막 자랍니다. 쇠고기가 풍부한 나라들은 음식이 다 맛이 없어요. 왜? 소고기 자체만 해도 그냥 소금만 뿌리고 후추만 뿌려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 맛있잖아요. 독특합니다. 굉장히 양념이 자극적이고. 그 이유가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아서. 우리 별걸 다 먹잖아요. 산나물 어느 통계에 보니까 한국의 산나물 반찬들은 독소가 많이 있다라고 독소 좀 있어도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는. 고사리가 특히 가장 대표적이라는데. 그만큼 먹을 게 없는 나라들은 음식이 발달됩니다. 페루가 가장 그것도 대표적입니다. 그 세비체가 왜 그렇게 맛있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나마 페루는 바다가 접경지역이 많잖아요. 생선에다가 그냥 상하지 않도록 레몬즙으로 균 죽이고 날 것을 먹는 그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치차모라다라든지 또 만난 구이들 이런 거 작은 요리들이 상당히 좀 맛있어요. 그것 또한 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페루 여행하다가요, 그냥 대도시만 다니지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한번 산길을 한번 가보면 페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면에, 그리고 절벽 아래 바로 또 강이 흘러요. 그러면 도로를, 절벽을 깎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 40일 동안 계속 그런 곳을 정말 한 2달 가까이 다닌 것 같은데, 다니다 보면은
제 텐트 2개 정도 설치할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런 공간에도 다 밭으로 만듭니다. 그 정도 넓이의 평지만 나와도. 그 어디다가 소를 키웁니까? 여러분들 페루 시골 마을에 가면요, 그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정육점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있어도 몇 개 정도. 그 당연히 인간은 고기를 좋아하죠. 고기 맛이 뭐 다른 것에 비하면 월등하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소고기는 조금 있는데 거의 다 뭐 보면 막 그 도살한 지 한 몇 주 지난 정도로 그냥 고기가 말라 있고 그냥 막 심각합니다. 근데 제일 독특한 음식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까르네 세르도, 돼지고기를 세까 그렇게 말린 거예요. 제가 조금 사서 한번 조리를 해봤는데 완전 가죽입니다. 가죽 벨트에 씹어 먹는 기분 있죠.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수준이에요. 그게 페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페루에는 고기가 일단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제일 이제 그 편한 나라가 뭐냐면 김치찌개 재료인 돼지고기를 쉽게 구하고 만난 나라. 저는 뭐 그게 무조건 스페인인데 작년에 제가 그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 거기를 자전거 여행하면서 행복했던 가장 큰 식문화는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삼겹살, 이베리코 돼지고기 그 삼겹살에다가 저녁 때는 그 와인 한 잔에 그 삼겹살 구이 해가지고 텐트에서 먹으면서 혼자 룰루랄라 했던 거. 그리고 아침에는 그 남은 삼겹살 저렴합니다. 1kg에 한 10,000원 정도? 그럼 3분의 2는 그 전날 삼겹살로 구워 먹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서 밥해 가지고 먹는 건 그냥 행복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나 페루에서는 김치찌개 끓여 먹은 게 거의 모로코 수준? 모로코 여행할 때 모로코가 이슬람 국가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런데 까르푸라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돼지고기를 팝니다. 대신 아주 잘게,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맛이 좀 없어요. 그 돼지고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좀 끓여 먹었는데 페루도 그 수준이었어요.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아르헨티나는 이거는 제가 어제 요 아파트 가까운 곳에 슈퍼에 가서 돼지고기를 샀거든요. 지금 영상에 보이잖아요. 거의 곱창도 샀어요. 곱창 한 3,000원? 근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곱도 진짜 맛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필레트, 스테이크 하는 등심살, 그거 3장, 그러니까 3일치 정도. 뭐 3일 아니에요. 왜냐면 적게 먹으면 3번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1.5 해가지고 이틀 정도 먹을 거를 샀는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고기 이렇게 국 끓일 때 넣는 고기 이거 3개 다 해가지고 전체가 10,000원이었어요. 한국에서 사면 아마 등심 3인분에 거기보다 곱창 다 사면 한 1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렴합니다. 거기 정육점 가면은 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교인데요. 페루의 깎아지는 안데스 산맥에 페루는 실제 맞습니다. 그건 뭐 제가 괜히 뻥치는 거 아닙니다. 페루는 라코스타 해안 지역, 거기는 초원 지역이 아니에요. 라코스타 지역은 바닷가 지역은 전부 다 나무가 없는 베르데하지 않는 초록이 안 보이는 그냥 아주 사막 지역 같은 그런 곳이 라코스타예요. 그 다음에가 곧장 라시에라입니다. 라시에라가 이제 산악지대. 그 다음에 셀바 일대 우림 지역.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도 소를 키울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겠죠. 일부 지역에. 그러나 아르헨티나는요. 제가 그 살타에서 차를 렌트해서 10일 동안 브라질 이과수, 아르헨티나 북부에 있는 그 이과수 폭포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100km 정도의 길이 있다면 한 50km 정도는 직진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꺾여요. 그 끝이. 그 다음에 그 또 50km가 직진도로입니다. 평지예요. 그냥 평지. 그 뭐 소떼가 많지 않아요. 왜? 워낙 평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넓이에 소 몇 마리가 그 있는데 그 양만 해도 뭐 통계상으로 이 아르헨티나 인구수보다 2배 정도 많다든가 소의 숫자가. 그러니까 뭐 여기는 소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났거든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뭐 저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지를 몰랐어요. 그 살타에서 이과수 폭포 가는 길에 제가 갔던 동네들, 잠잤던 동네들 열악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다른 이유로 막 되는데, 일단 미국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거는 뭐 이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정치 부패 이것도 있겠죠. 근데 뭐 그것만이겠어요? 저는 다른 이유를 또 다른 면에서 봅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의 삶에도 if you are comfortable, something is wrong. 너가 뭔가 편안하다면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소고기가 너무 풍요로워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 만약 지금 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못 살겠죠. 아르헨티나는 1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부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최저 생활 수준이 한 50만 원이나 칩시다.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왜? 한국에서 10만 원어치의 고기가 여기는 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고기 한 달치 5만 원어치만 사면은 온 가족들이 고기 맛나게 즐겁게 먹고 해피할 수 있잖아요. 와인 싸고.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워낙 농경사회의 그 목축업이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그 소와 양이 너무나 풍부한 것을 목격을 한 사람인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산업의 발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 목축업이 어마어마하게 평지가 많고 소가 마구 자라는 그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 원인으로 아르헨티나는 궁핍하다. 지금. 이것도 뭐 제가 생각한 건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겁니다. 왜 아르헨티나에는 백인이 많은가? 바로 쇠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저는 뭐 제레미 레프킨의 생각에 뭐 엄청 공감을 하는 아주 참
개인적으로 리스펙하는, 존경하는 저자인데, 학자죠. 그분의 생각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삼고자 했던 문화의 근원은 바로 쇠고기 때문이다 라는 이론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서양 시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왜 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쳐들어오고 개발하잖아요. 식민지로 삼고 그 시작점이 근원의 이유가 뭐였냐? 후추였습니다. 후추. 그러니까 육식의 문화가 오래전부터 발달된 유럽 애들이 고기를 먹는데 후추라는 향신료가 이제 이 인도 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걸 우연하게 구해서 뿌려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후추가. 그래서 후추 구하러 간 게 바로 대서양 시대의 가장 시작의 원인입니다. 그건 뭐 역사가 무조건 인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때 후추값이 뭐 요만한 게 하나가 뭐 집 한 채 값 안 먹는다 할 정도로 가격이 비쌌으니까 그건 타당한 거잖아요. 후추가 금보다 더 귀한 시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후추가 왜 필요했냐? 고기 맛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로 본다면, 자, 백인들이 드디어 이제 남미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쑤시고 막 다니는데 보니까 이 페루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이거는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 라코스타 해안가는 자연이 없습니다. 숲이 없어요. 숲이 그 나무들이 없어요. 베르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시에라 지역에 갔더니 이거는 산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라가 그 톱니바퀴란 뜻이라 했잖아요. 톱날. 톱니바퀴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시에라가 톱날이란 뜻이거든요. 그만큼 가파른 산들만 있고 이거는 뭐 다른 것들이 뭐 너무 험악하죠. 라셀바 그건 뭐 열대 우림 지역이니까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페루를 택하겠어요? 거기도 없는데? 자, 그런 인간들이 드디어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르헨티나라는 곳에 왔어요. 뭐, 이게, 쉽게 말하면 소천지죠, 소천지. 어느 땅을 정착을 할 것입니까? 어느 땅에? 그리고 고국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유럽에, 이탈리아 애들이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아니면 스페인 애들이 처음 와가지고 여기 정복했을 때. 유럽 애들한테 뭐라고 가서 자랑하겠어요? 야, 나 지금 남미의 새로운 대륙에 갔는데 거기는 매일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 매일. 그것도 만나게 만난 부위만, 맛없는 부위는 막 버려 라고 자랑 막 하겠죠. 너도 나도 막 오는 거죠. 여기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봐도 저는 이제 막 내 나름대로는 이게 맞을까? 사실 이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아르헨티나를 와서 경험을 해보자. 페루 경험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실제 그런지 하고 아르헨티나에 와서 정말 장기간 동안 대평원을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난 뒤에 이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근데 뭐 백인들이 이민을 많이 왔기 때문에 백인이 많아. 그거 말이 안 되죠. 당연한 거고. 왜 왔니 여기에? 바로 쇠고기 처먹으러 온 거예요. 쇠고기 처먹으려고. 뭐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육점 가면 저희 지금 어저께 산 정육점 거기에 가면 어제 저녁 때 한 7시 조금 전에 갔나? 그 아주 외곽 지역에 지금 한적한 동네거든요. 여기가 주택가로. 슈퍼만 몇 군데 있어요. 슈퍼도 아주 작은 거, 그냥 동네 구멍가게죠. 근데 그 정육점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결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페루와 아르헨티나를 비교하면서 왜 페루에는 95%의 인디헤나와 메스티조가 사는데 5%의 백인밖에 안 살고 왜 아르헨티나에는 거의 백인이 많은가? 거의 다 백인인가? 그 근원의 이유를 한번 제가 페루 83일 지금 아르헨티나 거의 한 달 정도 북부 지방을 다니면고 그다음 실제 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맛보면서 내린 결론이 역시 그 전에 제가 추측했던 대로 남미의 백인이 와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쇠고기 문화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다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조금 길고 지루했을 텐데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